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6개월하고 차입. 차입이 뭐 하는 거죠? 예, 빌리는 겁니다. 그러면 통장으로 돈이 800이 들어왔대요. 자산의 뭐요? 증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짧게 빌리셨어요? 길게 빌리셨어요? 예, 짧게 빌렸죠? 무슨 차입금? 예, 단기 차입금 처리하시면 됩니다. 800. 부채의 증가. 무슨 은행이요? 국민은행. 정리하시고 15번 풀어보세요. 15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택시비. 택시비 뭘로 처리하세요? 네, 여비교통비. 여비교통비 2만원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뭘로 드렸죠? 현금 드렸죠? 자산의 감소. 정리하시고 16. 그 다음에 16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매입에다가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라고요? 매입. 그래서 제가 이거 나올 때마다 항상 이렇게 적어 드릴 거예요.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무슨 처리한다? 원가 처리. 지금 이 문제가 그 문제예요. 그래서 샀는데 뭐 사셨죠? 상품 샀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상품 원래는 150만 원어치를 샀는데 거기에 보시는 것처럼 운반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상품은 170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현금으로 드렸대요. 현금도 얼마 나갔어요? 170 나갔죠?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17번 푸시는데 저기에다가 밑줄 좀 치세요. 출장. 출장 가면 요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출장비는 가지급금이고, 왜냐면 출장 갈 때 얼마 쓸지 모르잖아요. 그 얼마 쓸지 모르는 거를 가지급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갔다 오면 여비교통비예요. 요거는. 그래서 요거 가지고 17번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거기 출장 갈 때 40만 원 줬다라고 볼게요. 얼마 줬다고요? 40만 원. 근데 가서 이분이 얼마 쓰고 왔죠? 35만 원 썼다라고 생각하고 요 문제 푸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출장 갈 때 주는 걸 가지급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40만 원 줬어요. 자산감소 홍길동이 아니고 김길동. 그래서 길동 씨한테 40만 원을 드렸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가셔서 다 쓰셨어요? 일부만 쓰셨어요? 일부만 썼어요. 얼마 쓰고 왔죠? 네, 그걸 뭐라 그래요? 여비 교통비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저는 뭐라 그러냐면 패턴 문제라 그래요. 그래서 뭐 나오면 뭐 이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뭐 나오면 뭐를 내가 얼마나 잘 기억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뭘로 갖고 오셨대요? 현금 갖고 오셨대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비용 증가 빼먹었네요. 자산의 증가.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출장 갈 때 40만 원 줬더니 얼마만 쓰고 왔더라? 35만 원만 사용하고 왔더라. 요게 이제 요 문제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18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18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광고 뭐 했다고요? 광고했어요. 광고한 걸 뭐라 그러냐면 광고 선전비라고 해요. 그래서 광고하는데 얼마 드셨죠? 10만 원 드셨죠. 그래서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으로 얼마 드렸어요? 10만 원 드렸죠. 자산의 뭐요? 감소. 정리하시고 19번 푸는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판매용 가방. 판매용 가방이 저거 얘기하는 거예요. 상품. 뭐 얘기한다고요? 상품. 19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판매용 가방. 그 다음에 매입에다가 밑줄 치세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차변의 상품 200만 원이 아니고요. 시험을 내실 때 꼭 이렇게 내세요. 어떻게 내냐면은요. 부대 비용을 꼭 마지막에다 줘요. 일부러 그렇게 줍니다. 시험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세요. 202만 원이에요. 왜냐면 거기 마지막에 보시면은 적어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운임. 그래서 매입 시에는 합친다 그랬잖아요. 그거 잘 나오니까 잘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대변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자기압수표. 자기압수표는 현금 처리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 마지막에 보시면 2만 원도 현금으로 줬대요.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52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나머지 150만 원은 한 달 후에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죠. 그래서 대변의 외상 매입금 150만 원 부채의 증가 가방닷컴 정리하시고 20. 그 다음에 20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어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요. 보통 예금에서 줬대요. 항상 쉬운 거 먼저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변에 보통 예금 60만 원.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어음 때문에 돈 나갔어요. 뭐 때문에 돈 나갔어요? 어음. 그래서 차변에 주는 어음 무슨 어음이요? 지급어음. 받으면은요? 네, 받을 어음. 그래서 부채의 감소 단비 정리하시고 21번. 21번은 13번이나 8번 참고해서 풀어보세요.
그래서 보시면은 21번에 월급 150이죠. 그래서 급여 150, 비용 증가.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세전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세금으로 얼마 뗐죠? 10만원 뗐죠? 그래서 부채의 증가.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 들였습니다. 140만원 자산의 감소. 요걸 뭐라 그래요? 세후라. 정리하시고 22번 푸는데 자동차 나오면 두 가지라 그랬어요. 차량 운반구하고 차량 유지비. 한번 또 풀어보세요. 그래서 여기 조금 더 써드리면 요거를 직원이 부담하는 거예요. 회사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헷갈리시는 거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2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가운데에다가 구입. 그래서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한다고요? 원가 처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차량 운반구인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1000만원이 아니고 1000 얼마예요? 20이에요. 그래서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으로 220 줬어요.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대변에 나머지는 할부로 했죠. 할부는 외상입니다. 그래서 미지 급금 800. 부채의 증가. 무슨 자동차? 대한자동차. 정리하시고 23번. 그 다음에 23번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상품을 팔았죠? 상품 매출 200. 수익 증가. 그 다음에 현금으로 50. 자산 증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음으로 받았대요. 받으면 무슨 어음이요? 받을 어음 150. 자산 증가 미소. 그리고 24번이 집을 나갔어요. 24번 건너뛰고 몇 번 푸세요? 25번 푸세요. 25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기 대여금하고 이자. 그리고 이 문제하고는 상관없는데 원천징수에다가도 밑줄 좀 쳐주세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우리 원천징수 나오면 두 가지예요. 줄 때는 예수금, 받을 때는 선납세금, 이자 수익이랑 법인세, 중간에.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이 문제에서는 보통 예금으로 206만원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산의 증가. 그리고 지금 문제는 이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건 미래를 위해서 먼저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지금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206만원을 받았는데 왜 받았나 봤더니
단기 대여금 얼마 있었죠? 200. 자산 감소 럭스. 그 다음에 이자 얼마 있었어요? 6만원. 수익 증가.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26번 또 풀어보세요. 26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8개월. 8개월이면 길어요, 짧아요? 짧죠. 그래서 단기 대여금 500. 자산 증가 대동. 그 다음에 대변의 외상 매출금 500. 자산 감소 대동.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차피 단기 대여금도 받아야 되는 거고 외상 매출금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 단기 대여금으로 만들면 이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어차피 늦게 받는 거 뭐라도 받자. 이자라도 받자. 그러니까 상대방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돈 빨리빨리 못 주니까 이자라도 줄게. 그러면 돈 빌려준 걸로 바꿔놔야 되거든요. 왜냐면 외상 매출금은 원래 이자를 줘야 되는 법적 권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자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단기 대여금으로 바꾸는 건데 이런 걸로 바꾸는 것보다는 그냥 돈 빨리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개인 간의 거래도 아시겠지만 다음에 줄게 한 두세 번 이러면 못 받는 돈 돼버려요. 회사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돈은 받을 수 있으면 빨리 받는 게 좋고 가장 좋은 건 안 빌려주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27번 풀어보세요. 거기 한 글자가 지워졌어요. 마지막에 현금으로 지급하다예요. 네, 다자가 거기 잘려갖고 그거까지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27번 풀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상품 외상 판매. 그래서 사는 거냐 파는 거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집니다. 살 때는 합치는데 장기매매증권 살 때는 수수료 처리하고요. 지금은 사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팔 때는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됩니다. 상품 매출 120. 그 다음에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뭐예요? 외상 매출금. 붕괴는 헷갈리시면은 꼭 물어보세요. 조금씩 늘 거예요. 붕괴는 절대로 한 번에 급속도로 확 늘고 이러진 않아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다음에 운반비는 아까 제가 운반비라 그랬죠? 그래서 운반비 7만원 비용 증가. 그 다음에 뭘로 드렸다고요? 네, 현금 줬죠? 그래서 현금 얼마요? 7만원. 자산의 감소.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세요.